우리가 아웃백에 런치 먹으러 갈 때는 먹으러 가기 전에 막 뽕 뽑는 건 이런 거 검색해서 가는데 그것보다 몇백 배는 더 중요한 이 상담받으러 가면서 준비를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정신과 전문의 진료 말고 그 상담받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상담이 무지 비싸잖아요. 1시간에 저는 1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비싼 상담을 받는데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만나야 되고 또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 선생님한테 치료받을 때 1년 정도 그 같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사 분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는 50분 정도였는데 이 뒤에 상담 일정이 없으면 그냥 뭐 1시간도 채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상담을 받고 나오던 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뻘, 우리 이모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혹시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한번 안아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울었던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마음이 그때 그 기분이 진짜 오래 갔어요. 그랬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나 뭐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어떤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정신과 진료도 그렇고 근데 정신과 진료보다 특히 상담 치료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환자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치료 양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환자랑 상담사한테 100%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생물들은 예외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앞서의 영상에서 정신과 치료가 어떤 정량적인 분석이 되지 않고 환자의 어떤 이야기랑 의사의 판단에 따른 어떤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다 보니까 환자와 의사의 어떤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대화만으로 대부분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담은 특히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사의 역량이 오히려 정신과 전문의 보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분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공인되지 않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사설기관에서 그 상담사 자격증을 받아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위한 상담사를 찾을 때는 제대로 배우고 정규과정을 전부 이수해서 공인된 자격증을 갖춘 분들, 공인된 센터를 찾으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상담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인증서를 검색하시고 그 인증서가 어떤 인증서인지 공인이 된 건지 아니면 사설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고 또 상담사분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이분의 전공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애초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피하는 게 좋겠죠. 이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안전이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잘 모르겠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좀 잘못된 상담사를 만나서 병이 치료되기보다는 오히려 병이 더 커지고 잘 가던 병원마저 가지 않게 된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진짜 좀 안타깝고 속 터지는 노릇이죠.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고 많이 배우고 경험을 갖추고 있는 노련한 상담사 선생님을 찾았다. 그러면 내 치료가 다 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았는데 바로 환자 자신의 어떤 숙제입니다. 숙제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운이 좋게도 상담을 받던 그 당시에는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 하는 상태였어요. 머리가 많이 망가지기 전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저의 어떤 상황이나 사정, 상태 같은 것을 파악하시기에 용이했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선생님이 참 고맙고 도움이 되는 좋은 분이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도 제가 좀 대하기 쉽고 얘기가 잘 통하고 좀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내담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했으니까요. 상담도 그 의사 선생님 진료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제가 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은 그걸 바탕으로 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몰랐던 어떤 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의 과거랑 현재를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어떤 것들을 할지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거창한 숙제는 아니고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숙제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인지 능력이 관여하는 지점들은 어디일까요? 자, 1번, 나의 문제를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2번, 선생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파악한 정보를 알려주실 때 그 내용을 내가 습득하는 거. 그리고 3번,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과거랑 현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 4번,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내주신 숙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5번, 그 숙제를 내가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6번, 내가 했던 이 숙제의 결과를 말로만 또다시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상담은 이 대부분의 과정이 내담자의 인지적인 능력, 특히나 이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노련한 분이라면 우리의 이 두서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단서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엮은 다음에 이 치료를 이어나가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노련하고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상담 치료의 성과에 상담사의 어떤 실력과 내담자의 언어 인지 능력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물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 어떤 평가의 목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우쭈쭈쭈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이 매번 잘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저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상담 치료는 환자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라고 해주셨던 그 맥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어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상담 치료를 받지 말라는 얘기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 치료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환자가 스스로를 잘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담자를 파악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그거는 상담사의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도 환자니까 내담자인 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담 받으러 가기 전에 막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 큰 돈을 대고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가기 전에 최대한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이 뽕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웃백에 런치 먹으러 갈 때는 먹으러 가기 전에 막 뽕 뽑는 건 이런 거 검색해서 가는데 그것보다 몇백 배는 더 중요한 이 상담받으러 가면서 준비를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담받으러 가시기 전에 찬찬히 적어보세요. 내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고 그 사람 성격은 어떻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말투나 뭐 그런 것들이 문제였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나는 무슨 말을 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대응을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차근차근히 좀 다시 생각을 떠올려서 적어보시는 거죠. 좀 막연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들 배운 게 있어요. 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것 중에 우리가 저걸 왜 배워 싶지만 도움되는 것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하원칙이에요. 이 육하원칙 정말 모르겠으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딱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단답으로라도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요거 정도만 준비가 되더라도 내가 상담하러 갔을 때 특히나 막 감정이 복받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죠. 우리가 상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좀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도닥임을 받는 거, 위안을 얻는 거 그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위로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이렇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어머나 뭐 누구 씨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 노력까지 다 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네요. 라든가 누구 씨는 마음이 참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분인데 부모님이 그런 점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단점으로 봐서 누구 씨 자체를 계속해서 부정해 왔군요. 그러면 어린 누구 씨는 상처를 받아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위로해 주는 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가시기 전에는 꼭 1번 상담센터와 상담사의 전문성과 공인성을 파악을 한다. 2번 상담받고 싶은 나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찬찬히 적어본다. 특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왜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상담 받으러 가면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우느라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울어서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기는 한데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적은 거를 종이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드리고 나는 이제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우는 동안 선생님은 이제 이걸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는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에서라도 좀 적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3번, 내 상황을 이제 차근차근 적는 게 좀 막막하고 어려우면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단답으로라도 정리를 해본다. 사실 별거 없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 상담을 갈 때의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을지도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가서 내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해소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상담사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공감하고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과 또 나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실 때 더 만족도도 높고 또 진짜로 나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